다시 또 시장은 리스크 온 분위기로 활활 타오를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주부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에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꽤나 중동 리스크를 크게 반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었는데 12일 만에 전쟁은 종식되는가 싶습니다. 이제 이란의 합의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24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종식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업데이트되면서 시장 분위기를 불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시세 보면서 오늘 준비에 들어가 보시죠. 지금 시총 상위주들 대다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눌려 있었던 반도체가 가고요. 삼성전자 2%의 상승, SK하이닉스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도 간밤 테슬라 분위기 좋았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레인보우 에코프로 아래쪽까지 상승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도 이제 4.3%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된 국면을 보이면서 바이오 쪽도 지금 투심 나쁘지 않고요. 로봇주 어제 기세 이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만 원 도전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느덧 시총 5위권까지 진입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런데 단기간에 워낙 가팔랐었던 이 인터넷 업종에서는 탄력이 다소 어제보다는 좀 저하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0.5%의 상승입니다. 하위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위권도 대다수 좋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총 6위권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2.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뉴욕주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발전소를 더 짓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이 내용 반영하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억눌려 있었던 대표 주자죠. 오늘 현대, 기아 다 같이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미용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수출 지표 받아들고 오늘도 휴젤 다시 한번 반등, 클래시스는 어제 이은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의 힌트도 볼까요? 지금 보면 원전 좋고요. 재건 강세, 인터넷 업종의 추가적인 강세, 그리고 전력 쪽, 로봇 쪽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협주들도 들썩들썩이면서 아란티가 다시금 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에서는 어제 LG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휴머노이드 쪽으로 힘이 더 실리나요? 하이제나 레넴이 16%의 급등세, 클로봇도 11%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세 힌트 먼저 봤고요. 빠르게 오늘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반가운 내용은 중동전 타임라인 오늘까지만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12일 만에 휴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이스라엘에 이란 공격이 있었고요. 핵협상과 관련돼서 끊임없는 조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의 이란 쪽에 핵시설 공격 소식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중동전의 긴장감을 높였었죠. 그런데 이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 의회 쪽에서 의결에 나섰지만 최고안보회의에서 최종 승인은 없었고요. 미국 쪽 의로에 보복 대응이 있기는 했었는데 미국의 예고한 후에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트럼프를 흡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고맙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국장 마감하고 나자 우리가 반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안에 공식적으로 종식을 선언할 거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현재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끌어올립니다. 오늘 아시아장 다 같이 강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방산주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리고 여러 곳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고공행진을 해왔었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쳤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시총을 많이 불려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6월 들어서면서 이런 중동전 분위기가 긴장감이 맴돌자 단기간에 국내 방산주가 더 크게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찬물을 끼얹은 내용은 일단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국방비와 관련해서 자주국방으로 GDP 대비 이 비율을 계속 높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4일, 25일 현지 시간 이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회원국들은 5%까지 지출을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공격적이었었던 독일 쪽에서 간밤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2029년까지 국방비 GDP의
이제 5% 아니라 3.5%로 예산 책정됐다는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다소 실망감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라인메탈은 1%가량의 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최근의 강세 움직임으로 이 명품 기업인 캐링의 시총을 넘어섰다는 내용, 그리고 유로스톡스 50에도 편입이 되면서 몸집을 불려가고 있다는 내용은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다소 고점에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주들도 변동성을 봐야겠죠. 지금 6월 한 달 동안에만 올라온 모습입니다. 풍산이 특히나 중동 쪽에 이 방산 매출 비중이 워낙 커서 120%가량 올라왔고요. LIG 넥스원도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면서 KB증권에서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작년 말 22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덧 60만 원에 도달하고 있다며 3배까지 올라온 건 조금 가파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봤을 때 45배, 동종업계가 한 27배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봤을 때 좀 비싼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는 KB증권의 리포트도 음봉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방산주 보시고 계시는데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좀 크게 빠집니다. 풍산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8%,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간보다는 최근 장기간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많이 오른 LIG 넥스원도 지금 7%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그렇다면 이 조정의 빌미로 충분히 제공할 만한 재료가 많이 나온 가운데 지금은 챙길 자리일까요? 지금 풍산에 대해서는 단기간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방산주로선 여전히 밸류 업사이드 유효하다, 수주잔고 매력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테슬라 로보택시 어제 전해드렸죠. 주말 사이 동안에 옥스틸에서 시범 운행 진행됐고 인플루언서 이렇게 선발된 인원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나서 처음 반영됐던 간밤의 미국장에서 테슬라는 크게 올랐습니다. 꽤나 성공적이었다는 이 머스크의 이런 내용들도 반영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일부 이렇게 지역에서는 차선 진입 오류가 있는 등 현재 규정 법규를 지키지 못했느냐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가 평가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TD코엔과 데나이브스는 테슬라 이번에 로보택시에 대해서 호평을 내렸고요. 바클레이즈와 UBS는 앞으로 확장 속도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제일 중요해라면서 다소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좋았던 현대 오토에버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어제는 크게 반영하지 못했던 퓨런티어가 현재 프리마켓 시세에서 또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퓨런티어가 10% 가깝게 급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최근 6월 들어서면서 추세 자체가 좋았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 번 더 레벨업이 가능할지도 보셔야겠습니다. 퓨런티어, 현대 오토에버,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증권가에서 로보택시 이슈와 함께 지켜보자 했던 게 바로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까지 이어지느냐, 더 나아가서 지금 옵티머스 중심으로 해서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로봇까지도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느냐를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로봇은 어제 우리 자체적으로 LG 관련주가 좋았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휴머노이드까지 움직임 좋은 상황입니다. 같이 종목 추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화장품과 미용의 시대, 시총을 불려가면서 이 주도주에 대한 평가도 계속해서 역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장주였던 LG생활건강이 2024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치고 올라오는 루키가 바로 APR이었었죠. 이제 대장주인 APR은 올해 들어서만 182%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은 600억 원을 넘을 거라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화장품, 미용기기 탄탄합니다. 그런 가운데 LG전자의 이 LG 프라이를 사온 LG생활건강, 우리도 뷰티테크 할 거야 라는 욕심인데요. 빼앗긴 시총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녹여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호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리스크 온 분위기, 사실 우리 시장은 내부 동력으로 최근 중동전에도 잘 버텼거든요.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기대되는데 호가 좋네요. 1.4% 상승 3,058선에서 준비, 코스닥도 드디어 팔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국 메리츠증권 과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대감이 큽니다. 일단 이 팀장님, 테슬라 로보택시부터 좀 여쭤볼까요?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못 갔었어요. 네. 그런데 급등하고요. 전기차도 좋고요. 어제 좋았던 로봇까지도 들썩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 확장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로보택시가 어떻게 보면 흥행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걸 떠나서 테슬라가 8%대 이상의 강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올라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전기차 그리고 로봇까지도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저는 로봇에 조금 더 집중적인 포인트를 봤으면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로보택시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테슬라의 그 다음 목표는 이제 누가 뭐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흥행 여부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부분이 더 완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로보택시 다음 플랜이 휴머노이드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너무 좀 빨리 움직였잖아요. LG랑 같이 네. 로보티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 보면은 감속기, 그러니까 이 관절이죠. 하이젠 RNM 이쪽으로 또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유망주로는 또 뉴로메카를 주셨습니다. 어떤 연결고리로 지금 종목을 골라오신 거예요?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 대해서 강자인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자꾸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삼성이 투자했냐, SK가 투자했냐, LG가 투자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투자했던 부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나 이런 부분이 잘 못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연도 관련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된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F&B 사업, 그리고 의료 쪽, 그리고 용접 쪽 어떻게 보면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인데, 25년도 1분기에 매출액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끝까지 한번 조금 더 지켜본다면 지금 다른 로봇주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거의 바닥주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나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된다라고 본다면 큰 폭으로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갖고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요, 지금 25,000원 이하에서 매수 포인트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대기업의 아이들에서 얘만 못 갔다. 이 관점으로 주신 거거든요. 포스코와의 협업도 있고, 뉴로메카 지금 25,000원 소폭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들의 계절까지 45,000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유망주로 갈 텐데요. 김경국 과장님, AI는 단기간에 시장 중동전에도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네카오는 살짝 다른 종목 대비 좀 약하단 말이에요. AI 식나? 라는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유망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삼성 SDS. 맞아요? 네. 어저께 일단 삼성 SDS 급등이 나왔는데 네. 오늘 좀 가져와 본 이유는 역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정책 기대. 정책 기대감이 사실 AI와 클라우드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사실 어제 범정부 초고대 공통 기반 구현 사업에 이제 삼성 SDS가 이제 컨소시엄이 사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관 AI 간담회에 일단 삼성 SDS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삼성이 만약에 지금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그 IT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 주역이 역시 삼성 SDS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하반기 동탄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도 SDS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 사실 부담이 되는 자리는 맞아요. 근데 조금 롱텀하게 보자면, 월봉으로 좀 보자면 사실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가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 라인 한 15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